KKMD 717화 해군 군사 전문지인 네이버 뉴스 번역. 폴란드의 구애를 받으며 발트해를 정조준하고 있는 한국형 공격 잠수함 KSS-3. 러시아 골치 좀 아프겠는데? 대한민국은 동서남 3면이 바다에 접하고 북쪽이 대륙에 접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폴란드는 동서남 3면이 육지에 접하고 북쪽이 발트해를 향해 열려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트해를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와 함께 공유하고 있죠. 마치 알박기를 해놓은 것처럼 버티고 있는 칼리닝그라드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발트 3국들은 여간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소련 해체 이후 발트 3국에 있던 해군기지는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이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무이한 부동항이 바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폴란드가 오르카 사업을 통해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을 상대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 건설을 꿈꾸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오르카 사업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같은 유럽 잠수함 강호들이 뛰어들었고 예전의 대우조선해양, 즉 오늘날 하나오션도 수주전에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21일 폴란드 해양산업 중심도시 그단스크에서 인더스트리 데이를 주최했고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G 그룹도 이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PGG는 하나오션과 함께 폴란드 잠수함 공동 MRO 계획을 작성해 폴란드 해군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국내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해군 군사 전문지 네이버 뉴스도 2024년 6월 6일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5월 21일 하나오션은 폴란드 그단스크 기술센터에서 산업의 날 행사를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한민국 기업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들을 홍보하는 기회의 장이 되는 동시에 폴란드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오르카 잠수함 프로그램의 필수인 현지 협력 체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폴란드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 주었다. 당일 행사는 해군 중장 출신으로 현재 하나오션에서 일하고 있는 정승균 부사장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오늘 행사는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장기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속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는 유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폴란드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또한 미래협력, 기술 이전 및 폴란드 해군 방위력 발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폴란드와 대한민국 간 해군 협력 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해군을 위한 한국형 공격 잠수함 KSS-3. KSS-3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한 최초의 잠수함이다. 길이 83.3m, 폭 9.6m, 높이 14.7m인 KSS-3는 수상 배수량 3,300톤으로 연료 전지를 이용한 공기 분료 추진 AIP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KSS-3의 수중 속도는 20노트이며 중월에 대한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533.4mm 발사관 6개로 무장하고 있다. 최초의 서구형 재래식 잠수함인 KSS-3는 또한 재래식 탄두를 갖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용 수직 발사대도 탑재되어 있다.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함대는 이미 KSS-3 배치 1 잠수함 3척을 보유하고 있다. KSS-3 배치 2의 초도함이자 KSS-3급 네 번째가 되는 잠수함이 현재 옥포에 있는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데 하나오션이 폴란드 해군에 제안하고 있는 잠수함이 바로 이 KSS-3 배치 2 버전이다. KSS-3 배치 2는 전장 89m로 길어지면서 수상 배수량도 약 3,600톤으로 늘어났다. 수직 발사대 4개가 추가되어 총 10개로 늘어났으며 배치 1보다 한층 더 많아진 국산 시스템들과 국산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KSS-3가 공기 분료 추진 체계 AIP 및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한다는 말은 최대 3주 동안의 잠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KSS-3는 발트해보다 얕은 한반도 주변 서해 연안과 동해처럼 심도가 깊은 해양 환경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최대 55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KSS-3 배치 2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에 성공해 33명의 승조원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KSS-3 배치 2에는 안테나 8개를 갖춘 통합 음파 탐지 시스템, 개방형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어 해외 수출 시 도입국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 시스템 네이버 실드 베이스라인 2.2 전투관리 시스템과 동맹국 시스템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링크 K 전술 데이터 링크가 장착되어 있다. 오르카 수명 주기 동안 폴란드 해군 독립의 기초가 되어줄 유지, 보수, 정비, MRO와 기술 이전, TOT 문제. 하나오션은 폴란드에서 KSS-3를 생산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생산 설비를 갖춘 현지 조선소를 신축한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전체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시간 또한 늘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잠수함을 자체 능력으로 유지 및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폴란드 해군의 요구사항을 인지한 하나오션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산업의 날에서도 중요한 선언이 나왔다. 만약 하나오션의 KSS-3가 폴란드 국방부에 의해 선정된다면 우리는 한국의 독특한 조선 기술과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폴란드 해군의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잠수함들은 1년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인도할 수 있다고 하나오션 김재민 오르카 프로젝트 매니저가 말했던 것이다. 하나오션은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 KSS-3를 제안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오션은 폴란드 해군에게 대한민국 해군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종합적 승조원 훈련도 제안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에서 잠수함을 유지 및 수리하려는 폴란드 해군의 계획에 맞춰 포괄적인 기술 이전 계획을 제공할 의향도 가지고 있다. 이번 기술 이전에는 잠수함 탑재 장비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 생산을 위한 지적재산권과 필수 정비 기술, 라이센스 등이 포함된다고 정승균 하나오션 부사장은 말했다. 폴란드가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받을 때쯤이면 대한민국 해군은 최소 6척의 KSS-3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폴란드 해군은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의 기대 수명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KSS-3와 동일한 시기 및 수준으로 예비 부품, 기술 문서, 노후화 관리 및 향후 업그레이드의 공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의 날 행사에서 하나오션은 폴란드와의 산업협력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포괄적 기술 이전. 하나오션은 폴란드 산업계가 폴란드 국내에서 미래 잠수함의 유지, 보수, 정비, MRO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기술 이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필수 정비 기술을 이전하여 현지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잠수함 MRO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잠수함 탑재 장비 및 수리에 필요한 부품 생산을 위한 면허나 지적재산권도 여기에 포함된다. 2. 폴란드 MRO 지원센터. 하나오션이 폴란드에 설립하게 될 MRO 지원센터. 여기에서 하나오션의 기술 전문가들이 중요한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광범위한 노하우와 지식을 고객과 직접 공유하여 폴란드와 대한민국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폴란드 MRO 센터는 잠수함을 유지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KSS-3의 가용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3. 대학 및 연구시설과의 R&D 협력. 하나오션은 폴란드 상황에 맞는 해군 함정 및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해군 사관학교를 포함한 폴란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300명 이상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하나오션의 사내 R&D 연구소는 기본 선박 설계부터 첨단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선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다루는 이번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폴란드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가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최첨단 솔루션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4.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하나오션은 해군 함정, 상업용 선박,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 조선소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전략적 파트너십은 폴란드 조선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견고한 조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방 및 재생에너지 같은 분야에 대한 하나의 참여는 추가 협력의 장을 열어 중요 분야에서 폴란드의 역량을 향상시켜 줄 것이고 그 결과 폴란드의 산업 및 기술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 유명 군사 전문지 네이버뉴스가 2024년 6월 6일에 게재한 기사 KSS-3 Submarine Sets Course for the Baltic Sea, 발틱해로 항로를 잡은 KSS-3 잠수함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23억 달러, 한화 3조 1천억 규모에 달할 수 있는 폴란드 오르카 프로그램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같은 유럽 잠수함 강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르카 프로그램에서 하나오션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르카 프로그램 결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당연히 러시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 언론들을 살펴보다가 러시아계 영문 매체 스푸트닉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푸트닉은 2023년 12월 1일 폴란드의 킬러 잠수함 오르카, 그들의 능력과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 KSS-3 도산 안창호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닉은 폴란드가 현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차세대 디젤 전기 잠수함을 찾고 있다고 전제한 후 지면의 거의 반을 할애하여 KSS-3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의 신형 212급 잠수함, 네이벌 그룹의 스콜펜급, 사브의 A26 블랙킹해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러시아 매체는 대한민국 KSS-3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KSS-3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언급되고 있는 잠수함들 중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KSS-3가 유일합니다. 배수량 3,500톤급인 KSS-3를 제외한 나머지 잠수함들은 배수량 2,000톤을 오갈 정도로 크기가 작습니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닉은 대한민국 KSS-3의 가격을 9억 달러, 한화 1조 원 정도로 추정하는 동시에 독일 신형 212급 잠수함의 최대 가격을 16억 달러, 한화 2조 1천억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SS-3를 제외한다면 가장 큰 배수량을 지닌 것이 독일 신형 212급이라고 치더라도 KSS-3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은 폴란드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2023년 5월 24일 기사를 통해 오르카 프로그램으로 도입될 차세대 공격 잠수함의 숫자는 3척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 더해 러시아 군사 전문지 스푸트니크는 폴란드 오르카 프로그램의 최대 예산이 3조 원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독일 신형 212급을 3척 도입하려면 6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KSS-3를 3척 도입하려면 3조 원 남짓한 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프랑스 스콜펜급은 4억 5천만 달러, 한화 6천억 정도의 가격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스푸트니크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신 스콜펜급은 최대 배수량 1900톤으로 KSS-3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눈으로 봤을 때 오르카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존재는 KSS-3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스푸트니크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성능 못지않게 폴란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지 보수 정비 MRO와 기술 이전 TOT 부분입니다.
이 두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오션과 대한민국 해군이 매우 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네이버 뉴스에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외신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큰 이변이 없다면 폴란드 오르카 프로그램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기술을 퍼주면 안 된다 라고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만, 잠수함 관련 기술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오션이 임의대로 이전 범위를 설정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줘도 되는 기술과 주면 안 되는 기술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